은퇴 후 3년 한 사람은 치매 진단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새 목공방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3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든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3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충격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거리를 활력 있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뇌와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모두가 비슷해 보입니다. 드디어 자유다 라며 기뻐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는 점점 움츠러들고 어떤 이는 더욱 빛이 납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영광만 되새기며 소파에 파묻혀 지내고 어떤 이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써갑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활동성을 유지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의 대비를 넘어 인생을 오래도록 건강하고 즐겁게 만드는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62세 정혜수 씨입니다. 정혜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승진도 여러 번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무사히 해결했습니다. 은퇴 날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할 만큼 했어. 앞으로는 쉬면서 살 거야.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은퇴 후 첫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출근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달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TV로 시작해서 TV로 끝났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낮에는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추억을 되뇌며 그때는 참 바빴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뭘 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장을 보자고 해도 너 혼자 다녀와. 나는 집에서 쉴게.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해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한편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63세 박노인 씨입니다. 박노인 씨 역시 평생 성실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죠. 하지만 그의 은퇴 후 선택은 정혜수 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 뭐라도 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박노인 씨는 작은 목공방을 차렸습니다.
평생 기계를 만져온 손으로 이번에는 나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톱질도 제대로 안 되고 대패질도 울퉁불퉁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목공 기법을 배우고 동네 목공소 아저씨한테 조언도 구했습니다. 조금씩 솜씨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책상을 만들고 의자도 만들었습니다. 목공방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박노인 씨는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그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목공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파트 경비 일을 파트타임으로 맡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그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비슷한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제적 형편, 비슷한 사회적 지위. 하지만 은퇴 후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혜수 씨는 휴식을 선택했고 박노인 씨는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과연 3년 후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3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만든 충격적인 차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수 씨의 근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혜수 씨는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달력을 봐도 날짜가 헷갈렸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라고 어제도 말했잖아. 아내의 대답에 정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죄송합니다. 지갑을 깜빗했네요. 계산대 직원에게 말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니 지갑은 냉장고 위에 있었습니다. 왜 지갑을 냉장고 위에 뒀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력 문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친구와 나눈 대화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김철수가 왔었나? 아내에게 물으면 어제 왔었잖아.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같은 에피소드를 계속 봤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말이죠. 가족들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경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수 씨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겨우 65세인데 벌써 치매라니. 반면 박노인 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66세가 된 박노인 씨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목공 솜씨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서랍장도 만들고 정교한 조각 작품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했습니다. 목공방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에는 식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주문이 밀려들면서 작은 수입도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경비일도 계속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아파트 단지를 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들과 나누는 인사가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선물을 만들고 있단다. 박노인 씨는 목공방에서 나무 자동차를 정성스럽게 깎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신기해했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할아버지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야. 그 순간 박노인 씨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손자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거든요. 몸 상태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매일 움직이고 매일 뭔가를 만들고 매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니 머리도 맑았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박노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활동성을 유지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정혜수 씨와 박노인 씨의 차이는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기억을 잃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기억을 매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퇴 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쉬느냐, 활동하느냐, 그 선택이 3년 후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은퇴 후에도 계속 일만 하면 되는 거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제로 일만 하다가 병든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김공장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공장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놀고 먹을 수는 없다며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왔죠.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68세 이사장 씨는 퇴직 후에도 돈을 쫓았습니다. 젊었을 때 못 번 돈을 이제라도 벌어야지 라며 여러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사업은 연속으로 실패했고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는 돈만 아시네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일하는 것이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일과 놀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은 괴롭고 힘든 것,
놀이는 즐겁고 편안한 것.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노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은 무조건 스트레스고 쉬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동은 근심을 덜고 유희는 기쁨을 더한다. 즉, 일과 놀이는 원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귀양 생활 중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학문 연구를 했습니다. 그에게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학문 연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진정한 여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시간이다. 즉, 일과 놀이, 노동과 여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삶을 이루는 두 개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74세 농부 할머니는 밭을 가꾸며 흙을 만집니다. 그분에게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 마음이 이렇게 기뻐요. 마치 내 손자가 자라는 것 같아서. 이분에게 농사는 일이면서 동시에 놀이였습니다. 힘들지만 즐겁고 어렵지만 보람있는 활동이었죠. 65세 목공예가는 나무를 깎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일인지 놀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요. 그분에게 목공은 생계수단이면서 동시에 예술 활동이었습니다. 70세 봉사활동가는 매주 고아원에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기운이 나요. 이게 봉사인지 놀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봉사는 노동이면서 동시에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과 놀이의 경계를 허문 것입니다. 그들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의무와 즐거움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일도 아니고 단순한 휴식도 아닙니다. 진정한 답은 일과 놀이의 조화에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즐겁고 놀면서도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쉬기만 해도 무너지고 일만 해도 무너지지만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면 삶은 더욱 빛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는 듯 일하고 일하는 듯 노는 삶.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지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2세 김농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농부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씨앗이 싹 틔우는 걸 보면 희망이 생기고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 텃밭으로 향합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작물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명상과 같습니다. 일하는 동시에 즐기는 시간이죠. 수확한 채소는 이웃들과 나눕니다. 할아버지가 기른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김농부 할아버지에게
농사는 일이면서 동시에 놀이, 노동이면서 동시에 기쁨입니다. 두 번째, 68세 박목공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목공 할아버지는 작은 목공방에서 나무를 깎습니다. 나무마다 고유한 향이 있어요. 참나무는 깊고 묵직하고 소나무는 상쾌하고 청량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고를 때부터 즐거워합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톱질을 할 때, 대패질을 할 때, 사포로 다듬을 때 모든 순간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이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완성된 작품을 볼 때면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자식을 키워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하네요. 박목공 할아버지에게 목공에는 일이면서 동시에 예술, 노동이면서 동시에 창조입니다. 세 번째, 65세 이봉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봉사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역 노인정에서 봉사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이 받아요.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이봉사 할머니에게 봉사활동은 일이면서 동시에 관계, 수고로움이면서 동시에 보람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과 놀이의 경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여가의 개념입니다. 놀이는 삶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 자체를 즐기는 지혜다. 놀이와 일이 분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배웁니다. 놀이와 학습이 하나입니다. 모래성을 쌓으면서 창조의 기쁨을 느끼고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사회성을 기릅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는 힘들고 놀이는 즐겁다는 구분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구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다시 이 구분을 버려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균형 속에 있습니다. 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일과 놀이가 섞이면 삶은 더 깊고 더 즐거워집니다.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온해지고 관계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건강 상태를 보면 놀랍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면 의사들이 감탄합니다.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사용하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니 인지 능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만족감이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일과 놀이가 하나 된 삶, 의무와 즐거움이 조화를 이룬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나이를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활력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를 보았습니다. 60대에 쉬기만 한 정혜수 씨, 3년 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60대의 활동을 계속한 박노인 씨, 3년 후에도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 대비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동만이 답은 아닙니다. 무작정 일만 하다가 병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는 삶입니다. 놀며 일하고 일하며 노는 삶. 그 안에서만 건강과 존엄, 그리고 즐거움이 오래 이어집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뭔가 손을 움직이는 일을 해보세요. 화분에 물을 주는 것,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활동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하는 활동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동네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취미 클래스에 등록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을수록 더욱 젊어집니다. 네 번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활기를 찾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가지십시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손자에게 줄 선물 만들기, 동네 화단 가꾸기.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과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자제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일곱 번째, 건강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다며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기검진을 받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활동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의무감만으로 하는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세요. 웃음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첫 걸음을 바로 지금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알아보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쉬기만 할 것인가,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를 즐길 것인가, 혼자 지낼 것인가,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을 오래 즐겁게 만드는 길은 일과 놀이의 조화입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나이를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그 선택을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진실을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